자, 이제 마지막 강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설문조사 링크 찾아주시고 계신데 이 채팅창 공지를 통해서 링크는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강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ETF 투자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삼성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임은희 수석 연구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몇 년간 ETF가 참 눈에 띄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불안한 시장 환경 속에서 ETF의 안정성이 많은 분들의 이목을 끈 것 같은데요. ETF가 좋은 투자 전략이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낯설어 하시거나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이 초보자 분들도 ETF 투자 전략 세우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강의에서 조금 쉽고 이제 간단하게 접근하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준비했으니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체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오를 것 같으세요? 빠질 것 같으세요? 현상 유지만 돼도 좀 마음의 안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시장 뭐 그런 소망은 있지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변수가 지금 너무 많아요. 네. 보시면 물가, 뭐 유가, 전쟁, 뭐 정책, 금리, 코로나19 뭐 이런 것들 변수도 많고 고려해야 될 경우의 수도 너무 많습니다. 네. 진짜 물가가 계속 오를지 빠질지, 유가는 올해 빠지는 건지 아니면 계속 높아지는 건지, 전쟁은 진짜 끝나긴 하는 건지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죠. 사실 이게 아무도 모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빨간색 선이 미국의 실질 GDP를 나타내는 선이고요. 네. 점선이 페드가 이제 각 해년의 각 월별로 그 경제 실질 GDP 예상치를 내놓은 겁니다. 보면 예상치도 지속적으로 변하죠. 그러네요. 사실 미국의 페드라 하면 경제 예측만을 위한 진짜 수재들이 모여서 예측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경제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ETF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아까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장표에 제가 다양한 변수가 있었던 장표에 간단한 ETF, 어떤 걸 투자하면 좋을까 ETF 투자 아이디어를 좀 붙여본 건데요. 굉장히 많네요. 네, 이게 정말 단순하게 붙여본 겁니다. 예를 네. 들어서 물가가 오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원자재 ETF를 사시면 되고, 유가가 오를 것 같다 싶으면 에너지에 투자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뭐 금리가 변해서 좀 금융이 움직일 것 같다? 금융주 ETF를 실적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됩니다. 네. 심지어 위로도 투자할 수 있고 밑으로도 투자 가능하죠. 네. 이 ETF의 투자 매력도가 이 모든 자산을 주식 시장에서 살 수 있다는 건데요. 미국의 ETF가 사실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몇 개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 2,800여 개 정도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제가 여기 장표에 보시면 ETF 유니버스에 정말 단순하게만 분류해도 주식형, 뭐 채권형, 그리고 원자재에도 투자할 수 있고 통화, 그리고 대체 투자, 심지어는 변동성 같은 데도 투자가 가능한 게 바로 ETF입니다. 네. 제가 그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의 2022년 순매수 상위 탑10 이제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보이는 업종이 뭐죠? 기술주네요. 네, 그렇죠. 거의 다 기술주, 테크 일변도죠. 네. 당연히 테크 업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미국 시장에 투자하면 테크라면 당연히 가져가야 하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다만 이제 올해 같은 장에서는 굉장히 성과가 당연히 나빴겠죠. 그러네요. 그런데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금이나 뭐 금속 강산, 에너지 뭐 이런 업종을 좀 ETF로 담았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보시면 성과가 좀 나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ETF는 항상 이렇게 많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제가 자꾸 장표를 뒤로 넘기네요. 제가 그 종목이 아니라 왜 ETF를 담았으면 어땠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 미국 시장에 굉장히 많은 개별 종목들이 있고 저희가 사실 테크만 공부하기도 힘든데 사실 다른 업종의 종목들을 모두 다 공부하면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네, 특히 이제 올해
처럼 매크로 환경이 확확 변하는 경우에는 빨리 공부해서 빨리 종목으로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원자재가 최근에 핫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는 정말 노골적으로 이번에 원자재 가격들이 막 올라갔는데 이 원자재 ETF를 투자하는 것만큼 원자재에 바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ETF의 힘이 좀 요즘 같은 때 더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그 중소형주라든지 접근하기 힘든 테마도 이제 한꺼번에 이제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면서 최근에 이제 서방 국가들을 비롯해서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주들 주가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안 보다가 사실 방위 산업 그 관련주를 공부해서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게 사실 짧은 모멘텀일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이 방위 산업 ETF, ITA ETF로 단기적으로 투자했다가 이제 수익을 보시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네. 안에 있는 이제 꾸러미들을 보시면 뭐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잘 아는 기업도 있지만 잘 모르는 기업들도 많죠. 네. 그 대신 이제 개별주의 리스크를 좀 분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테마를 다 담을 수가 있고요. 사실 저도 저 안에 있는 종목을 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ETF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 하면 ETF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클린 에너지에 대한 ETF를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글로벌 자금 흐름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왼쪽에 주식형, 채권형 펀드 자금 흐름을 보시면 원래 그 자금 흐름이라는 게 그 흐름의 경로가 좀 있습니다. 항상 시장 환경에 따라서 언제는 주식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뭐 채권으로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주식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이제 흐름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ETF 자금을 보시면 주식형이든 채권형이든 ETF로는 다 계속 오고 있네요. 네, 들어오고 있죠. ETF 투자가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무조건 담아야 하는 자산 중에 하나다라는 걸 조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5개 정도의 투자 아이디어를 좀 드릴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원자재 관련 ETF,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언제나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빅테크,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 유가 강세 구도에 조금 베팅을 하신다면 관련된 에너지 ETF, 그리고 네 번째는 리오프닝 수혜로 얘기할 수 있는 일상 회복 ETF, 그리고 다섯 번째는 최근에 전쟁으로 유가 파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재부각되고 있는 그린 테마류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플렉시얼즈의 글로벌 업스트림 천연자원 ETF인데요. 이게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자산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표 밑에를 보시면 배당 수익률도 한 3%가 넘어서 배당 매력도도 굉장히 높은 ETF인데요. 네. 보시면 에너지, 산업금속, 농산물, 재지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원자재를 소유하는 ETF는 아니고 관련된 기업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탑10 보유 비중을 보시면 비료 회사인 뉴트리엔도 좀 보이고 에너지 회사인 엑스모빌 그리고 광산 기업인 리오틴토도 좀 보이네요. 원자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구조적으로 올해는 좀 상승할 거로 보이는 상황에서 네. 이게 물가 상승이 구조화된다라고 이제 예측하는 기관들이 많은데 그것에 베팅하신다면 사실 이런 ETF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옳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XLK, 그 테크 ETF입니다. 사실 이 ETF는 굉장히 전통적이고 굉장히 유명한 대표 테크 ETF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결제 관련주도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은 사실 테크를 이런 걸로 투자하지는 않죠. 세배, 반도체 지수 네. 세배 ETF 이런 거 많이 사시는데요. 사실 저도 뭐 레버리지 ETF 좋아합니다만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단기 투자나 대세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 굉장히 유효합니다. 네. 일일 수익률을 추정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반등을 하루 했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앞뒤로 이제 변동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상했던 수익률하고 진짜 수익률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레버리지 ETF는 지금 시장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테크주를 이제 ETF로 담고 싶다 하시면 이제 일반적인 업종 ETF가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유가 관련된 에너지 ETF입니다. 스파이더의 S&P 석유가스 EMP인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EMP 밸류 체인에 좀 투자를 합니다. 보시면 사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종합 석유 회사, 그 엑손모빌 같은 회사를 담고 있는 회사인 아니고요. 미국의 독립계 석유가스 EMP들 를 이제 셰일 오일 업체들을 주로 이제 70% 이상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탑10 보유 비중을 보면 그 제일 첫 번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는 회사가 조금 보이실 텐데, 네네. 이게 요즘에 최근에 조금 뉴스가 그쵸. 있었던 게, 보시면 이분 누구시죠? 워런 버핏 그쵸, 투자의 대가시죠. 그렇죠. 벅셔 해서웨이가 3월 달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이제 그 공시를 한 내용을 보시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이제 지분을 한 10% 이상 샀다라고 네.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주는 함의가 좀 엄청났죠. 전체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에너지가 그동안 비중이 조금 그러니까 투자 비중이 좀 낮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최근의 이슈라든지 흐름을 보면서 에너지주에 대한 비중 확대에 대한 이제 환기를 좀 일으킨 뉴스였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하시겠다면 이제 XOP가 굉장히 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번째로는 이제 일상회복 관련된 ETF입니다. 오미크론이 이제 확산되면서 올해는 진짜 일상회복이 되겠지라고 좀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기대감에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관련된 소비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ETF입니다. 보시면 디즈니라든지 메리어트 호텔, 그리고 맥도날드 이런 것들 사진 보이실 텐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ETF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채널인 호텔 여행부터 그리고 방송 엔터 같은 이제 미디어주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밌는 건 그 종목 탑10 보유 비중 보시면 방금 이전 강의에서 박은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라이브네이션하고 디즈니가 다 들어가 있죠. 사실 그래서 그 종목을 사셔도 좋고, 아니면 이 전체 꾸러미를 사시고 싶으시다 하면 이제 PJ가 좋은 이제 ETF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일상회복이나 일상회복에 대한 소비주를 좀 ETF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어웨이나 제트 같은 비교군의 ETF들도 많이 투자를 하십니다. 근데 이런 보유 종목을 보시면 사실 항공주 비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항공주는 사실 고유가에는 조금 치명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를 피하면서 코로나19가 이제 회복되는 국면에서 이제 소비주 ETF를 찾으신다 하면 이제 PJ가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클린 에너지 관련된 ETF입니다. 아이쉐어즈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고요. 이 ETF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대표 펀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재생에너지 관련주는 중요한 주는 아는데 개별 기업들이 대부분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당연히 크고요. 네. 좀 정보도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특히 한국어로 된 정보는 더욱 부족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줄은 알지만 투자하기가 꺼려진다 하실 때 ETF만한 대안은 없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재생에너지는 2020년에 한 번 붐이 있었습니다. 바이든이 클린에너지 공약을 내놓으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훅 높아졌었는데요. 당선이 이후 되면서 이제 고밸류 업종에 대한 디레이팅도 있었고, 이제 별다른 재료가 없으면서 지속적으로 주가는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 이제 전쟁이 났고, 또 이제 다 많은 서방 국가들이 그 유가 파동을 겪으면서 다시금 클린 에너지에 대한 이제 환기를 좀 일으켰는데요.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8일에 그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그 발표한 게 서한에서 재생에너지를 구조적으로 빨리 가속화하겠다라는 이제 방안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이 재생에너지 테마 같은 경우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올해 정책적 모멘텀을 조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5개 정도 ETF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자체로 포트폴리오는 아니고요. 사실 이제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있으시면 자신이 믿는 이제 그리고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방향성이 있으시면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를 적절히 섞어서 이제 투자하시면 항상 이기는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 중에 디즈니, 라이브 네이션이 또다시 나오니까 많은 네. 분들이 그럼 PJ 한번 들여다볼까? 아, 이런 네. 얘기들 많이 채팅창을 통해서 네. 해주시더라고요. 질문 올라온 게 있어서 일단 질문 먼저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제가 강의를 하실 동안 좀 살짝 봤는데요. 사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도 느꼈는데 글로벌 ETF가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검색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어 하시는 네.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좀 이름이 어려운데 적절한 ETF를 찾는 꿀팁이 있을까요? 사실 꿀팁은 아닌데요. 미국 ETF는 다행히도 etf.com에만 들어가셔도 전체 정말 2,800개의 ETF를 대부분 검색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자산군이라든지 레버리지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테마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영어고요. 또 이제 한글로 보시려면 사실 삼성증권 HTS에도 해외 ETF 검색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ETF 검색란을 보시면 이제 레버리지 ETF 그리고 자산별로 유형별로 좀 검색이 가능한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보면 같은 부류에 투자하는 비슷한 ETF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ETF 가운데서도 이렇게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지 여쭤보셨거든요. 네. 사실 ETF는 운용사 간 경쟁 상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진짜 똑같은 ETF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운용 규모가 큰지, 그리고 거래는 많이 되는지, 그리고 운용 보수가 싼지 이런 것들이 첫 번째 기준이 될 수가 있겠고요. 테마형 ETF 같은 경우는 테마는 운용사별로 조금 담는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진짜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담겨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는 게 옳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라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이문혜 수석연구위원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